한국의 경찰서. 전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요. 한국은 이런 나라인가요? 절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미국 여성 앨리스가 한국 경찰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뒤 그녀는 한국인 남성에게 90도 인사를 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녀는 한국에서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눈물겨운 이야기를 개인 페이스북에 글로 남겼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앨리스가 페이스북에 적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 와이오밍주에 살고 있는 24살 앨리스입니다. 저희 집은 좀 특별합니다. 제 나이가 24살인데도 오빠를 포함한 온 가족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성인이 되면 간단한 성인식을 치르고 집을 나가잖아요. 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사회공포증이 심했던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받아 대인기피증이 생겨 힘들어하자 오빠와 부모님께서 직접 사회로 보내주려 옆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회공포증은 방치할수록 점점 더 증상이 심각해지고 심할 경우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트라우마, 망상장애로 진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가 사회공포증이 있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심적으로 고생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다행히도 워낙 성격이 활발했던 오빠와 매일매일 인생을 유쾌하게 사시는 부모님 덕에 전 심적으로 완벽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집에선 그 누구보다 말을 재밌게 하는 개그맨이 되거나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멋있게 연설해 쟁취하는 웅변가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대학을 다니고 조금씩 사회의 발을 넓히다 보니 어느새 완전히 사회공포증이 사라진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24살 생일 선물로 부모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을 절 생각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이라고 힘들고 외로웠을 텐데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와 함께 $2,000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받는 순간 가족끼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돈을 선물 받은 전 부모님께 액수에 걸맞는 답을 하고 싶었고 이렇게 큰 액수를 주신 게 단순히 제가 사고 싶은 걸 사라는 의미보단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다 해외여행을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이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이 무척이나 놀라셨지만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꼭 안아주시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너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면서도 저도 모를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전 1월 초쯤 대학방학이 끝나기 전에 빠르게 여행지를 선택해야 했고 여자 혼자 해외여행으로 많이 간다는 치안이 좋은 나라 중 핀란드를 가기로 했는데 이번 달에 바로 출발하는 항공편은 가격이 너무 비싸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좋고 절도가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타인에게 이상하리만큼 관심이 없지만 도와줘야 할 때는 순식간에 나타나 도와주고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한국이 궁금해져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호전되고 간 첫 여행이다 보니 정말 많이 긴장했는데요. 한국은 그런 절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는데 짐을 너무 많이 챙긴지라 캐리어를 열다 실수로 짐을 쏟아 낑낑대고 있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해주시고는 도와주시고 제 갈 길을 가버리질 않나 택시를 탈 때도 친절하게 내려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셨습니다. 여행 중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마다 길치인 제가 길을 헤매고 있으면 아까부터 쳐다봤다며 혹시 길을 모르면 알려주겠다는 여성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던데요. 그렇게 행복한 여행을 즐기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화문에 놀러 가던 날 목이 말라 편의점에 가던 중 저 멀리 주차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다가가 보니 하늘색의 지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갑이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한자가 써 있는 걸 보니 젊은 친구의 지갑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안에는 한국 지폐 중 가장 비싼 5만 원짜리가 무려 20장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전 너무 큰 금액에 깜짝 놀랐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둘까 주차장 직원께 줘야 하나 고민하다 주차장 직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집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근처 경찰서에 가져다 줬습니다.
저렇게 큰 금액을 귀여운 지갑에 들고 다니다니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지만 지갑을 열어 뒤져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에 맡기니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원칙이라며 전화번호를 적으라길래 전화번호를 적고 나왔습니다. 기분 좋은 일을 했단 생각에 그날 저녁 가족에게 전화로 자랑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을 분실했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감사하다는 인사가 아니라 지갑엔 원래 200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제가 가져간 게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전 이 얘기를 듣고 순간 황당하다 못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견 당시 지갑은 이미 열려 있었고 지갑을 닫는 것 말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바로 닫아서 경찰서에 전달했기 때문이죠. 사실대로 말했지만 경찰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하며 주위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다시 병이 도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오빠에게 전화가 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자초지종 설명하고 나니 우선은 한국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절대 잘못 없는 외국인을 쉽게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요. 오빠의 말을 듣고 차분하게 경찰에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있었으면 죽기 전에 누가 빼간 것이거나 애초에 없는데 분실자가 거짓말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분실자가 지갑에 돈이 없었어도 500만 원이 있었다고 거짓말하면 찾아주려던 사람이 5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게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니지 않나요? 저도 지갑을 분실해본 경험이 있기에 좋은 마음에 경찰서에 가져다 준 건데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한국 경찰에 연락을 기다리던 중 며칠 뒤 다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들 말로는 당시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지 않았다는 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던 중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의 진술을 통해 제 무죄가 입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물어보니 제가 지갑을 줍고 사라진 다음 몇 분 뒤 바로 앞에서 출발한 차량이 있어 차량 번호를 조회해 연락해보니 그분이 제 무죄를 입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는데 급한 전화를 받던 중 앞에 외국인 여성이 지갑을 주워 걸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일날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자료로 보내줬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자 안심이 된 전 한국 경찰관에게 왜 좋은 일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런 사건에 휘말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행동이 잘못된 거라면 다시는 이런 선행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말하자 경찰관이 본인도 일이 이렇게 돼서 무척 속상하다며 떨어진 돈이나 카드를 주워서 그걸 쓰는 건 당연히 불법이고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선한 의지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의로 지갑을 찾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한 사람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지갑을 찾아준 사람을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며 이 경우에는 억울하더라도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고 습득한 상태 그대로 물건을 찾아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법이 그렇다는데 제가 뭐 어쩌겠냐는 생각에 화를 내기보단 절 위해 증언해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 전화번호를 요구하자 그건 개인정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해달라는 말을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일을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에게도 당장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한국 여행을 계획하거나 여행 중인 외국인들이 모인 사이트에 길거리에서 물건을 발견했을 때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 뒤에 외국인을 전문으로 변호해주는 한국 변호사분이 해당 사건이 생겼을 때 해야 할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선의로 분실물을 습득하여 분실한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괜한 오해를 사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혐의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실물을 발견하였더라도 무작정 습득하기보다는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습득한 장소의 관리자, 가게 주인, 지하철 역무원에게 이를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 놀라운 추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무죄를 입증해 주신 사람이 바로 이 변호사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할 때 급하게 걸려온 전화도 바로 다른 외국인 여행객의 변호 문제였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꼭 한번 뵙고 싶다 연락을 했고 바쁘신 와중에도 아내분과 함께 오셔서 제가 많이 놀랐을 것 같다며 걱정과 격려와 함께 명함을 주고 가셨습니다. 저도 한국식으로 허리를 접어 감사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여행 중 이런 일이 있다면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이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오빠와 함께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간혹 떨어진 물건을 발견했다고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에서의 생각이 나 아찔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딜 가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한국 변호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당 사연에 달린 여러 외국인들의 해외 반응을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분명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저렇게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다니 정말 놀랐겠어요. 그래도 잘 해결돼서 천만다행이에요. 아마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중국인이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건 여행자들이 아닌가요? 한국 변호사가 정말 영화처럼 등장해 도와줬네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돈을 분실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도 그냥 모른 채 해야겠네요.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지갑 주인이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지갑을 주워주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지 않나요? 전 지갑을 4번 넘게 잃어버렸는데 매번 받았고 안에 얼마가 들어있었던지 항상 10달러를 주고 왔습니다. 이게 예의 아닌가요? 만약 지갑을 열어봤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한국은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 않아요. 아픈데 불구하고 떠난 여행에 그런 큰일이 생기다니 그래도 잘 버티고 이겨내셔서 다행입니다. 아마 그 변호사분이 이런 일을 자주 겪어보셔서 블랙박스 영상도 빠르게 증거용으로 제출한 게 아닐까 싶네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사연을 겪은 앨리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앨리스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